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기운찬 생명과학 2. 자, 이제 거의 종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더 기운차지기 인것 같니? 자, 이제 새로운 또 단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의 개념, 그리고 이제 개통수, 그리고 이제 생물의 다양성 해가지고요. 이제는 좀 암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암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개통수를 분석할 수 있는 추론 능력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에서 역시 많은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생투 좀 하산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비 많이 넘으셨어요. 처음에 뭐 세포 시작해서 재밌어가지고 이제 오다가 광합성 호흡 세포호흡과 광합성 여기서 이게 웬 회로가 많지? 그래도 어떻게든 외웠어. 그러다가 유전자 발현 오니까 이거는 웬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정점 찍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에서 역시 좀 만만치 않게 가다가 그쵸, 이제 생명의 기원 진화 쪽에서 조금 쉬워지려고 하다가 다시 바톤 터치 해가지고 다시 쭉 그쵸, 하디반베르크 법칙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롤러코스터. 우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편안하게 가시다 이 얘기야. 편안하게. 자, 그러면은 제가 외우라는 거만 외우시고 열심히 개념 쫙 잡아주시면 돼. 이 수능 개념에서. 아시겠죠? 자, 갑니다. 분류. 생물의 분류. 자, 생물의 이제 분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도대체 분류는 왜 하느냐? 그렇죠. 나누고 구분하는 건데요. 분류 말 그대로 나누고 구분하는 건데, 일단은 수많은 생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만이 형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거기 딱, 그죠? 정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식물종, 그 다음에 또 바닷속에는 바다의 그 생물들, 그리고 또는 정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쵸? 생물들이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문득 얘하고 얘는 과연 어떤 조상으로부터 왔을까? 얘하고 얘가 가까울까? 얘하고 얘가 가까울까? 이런 이제 쓸데있는입니다. 쓸데있는 생각에 이제 딱 다다르게 되면은 왠지 그 수많은 생물들을 나누고 싶은 거야. 분류하고 싶은 거야. 묶고 싶은 거야. 얘네들 가까운 무리들,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이제 묶게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겠죠. 따라서 분류라는 건 말 그대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물을 구분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목적이 뭐냐면요. 분류의 목적은 그쵸. 진화 계통을 따지는 겁니다. 과거에 누구로부터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되다가 누가 나뉘어 오고 누가 분화되어 오고라는 진화의 계통과 그리고 생물상의 현재에서의 진화에 따른 유연 관계를 지금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유연 관계. 자, 그래서 분류의 목적은 뭐라고요? 생물들 간의 유연 관계와 그렇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진화 과정 속에서의 계통을, 이건 뭐 계통이라는 건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생물들의 이어져 오는 과정을 이제 포함하는 얘기들이죠. 그것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얘하고 얘가 가깝구나. 좀 전에 여러분들 그 자연 속에 누워서 얘하고 얘는 가깝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또 한 무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얘 이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요거까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류에는요, 크게 어떤 분류가 존재하냐면요,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가 존재합니다. 인위 분류하고 자연 분류. 인위 분류는 말 그대로 인간의 본의에 의해서 분류한 겁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쟤 초식 동물이야. 쟤는 육식 동물이야.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웃긴 게 초식 동물은 소도 초식 동물이고요. 토끼도 초식 동물이야. 근데 메뚜기도 초식 동물이야. 맞죠? 그다음에
예, 또한 이 물속에 사는 동물 중에서도 초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먹이로 구분한 건데 생물들 간의 유형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 맞잖아요. 육식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마귀 육식동물이야. 말벌, 그다음에 사자, 독수리 육식동물이야. 그냥 인간의 본의에 의해서 먹이를 가지고 구분한 거 초식, 육식. 그다음에 물에 살면 수생식물, 육상식물. 그다음에 뭐 낮이 짧을 때 꽃을 피워 밤이 길 때 꽃을 피우는 거 단일식물. 밤이 짧을 때 꽃을 피워 장일식물, 단일식물, 장일식물. 이런 것들. 약용식물. 우리가 이제 흔히 인삼을 약용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삼 입장에서는 내가 왜 니네들한테 약이 되려고 태어났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약이거든. 그다음에 담배 잎 이런 것들. 우리 또 애완가분들은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아니라 생물들 간의 유형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본의에서 나눈 게 인이분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예를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식용식물이야, 아니 이건 독버섯이야 이런 것들. 독버섯, 그 다음에 먹는 버섯, 식용버섯, 독버섯 이것도 인이분류. 맞드 그러나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는 생물들 간의 형질적인 차이라든가 DNA에 의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한 특징들을 나눴어요. 네, 그게 바로 자연분류예요. 자연분류. 예를 들어서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 종자식물 나누고, 포자로 번식하면 포자식물 나누고, 척추가 있으면 척추동물 나누고, 그다음에 척추 없으면 무척추동물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어때? 생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자연분류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연분류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을 반드시 암기하자. 분류 기준을 암기하자.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거 제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종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냐? 종은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종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역. 자, 종속 과목 강문계역, 정속 과목 강문계역. 예, 무슨 과목이 좋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역. 무슨 역이에요? 다음 역은 강문계역입니다. 자, 종속 과목 강문계역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 그 다음에 개통수라는 걸 이 분류 단원에서 꼭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 분류 단원. 알겠죠? 생물의 이 분류 단원에서 종의 개념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류의 단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명 개념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통수라는 거 요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의 개념부터 한번 따져 볼까요? 종은 뭐라고 그러냐? 예전에 이제 형태학적 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예, 형태학적 종이 있어요. 형태가 같아요. 예, 그다음에 뭐 생물학적 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의 종의 개념, 현대적 종, 현대의 종의 개념.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옵니다. 근데 그냥 뭐 결론을 얘기할까요? 형태만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이 될 수 있을까? 형태가 다르면 다른 종인가?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 다른 종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개도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큰 세파드하고 그다음에 치와와하고 형태가 좀 차이가 많이 나. 근데도 같은 종이잖아. 그죠? 근데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사한데 새들 중에 딱따구리 같은 건 또 말고도 다양한 새들이 굉장히 흡사해. 야, 얘네들 같은 종이겠다. 근데 아니에요. 얘네들은 아니래. 왜? 합체 도킹을 안 해. 그들 사이에서 생식이 일어나질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생식이 일어날 때 생물학적 종,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난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종의 의미는 뭐 형태학적으로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외부의 유사성도 있어야 되는데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좀 더 쳐주는 거야. 즉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날 때 서로 다른 종이 되고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 같은 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같은 종은 생식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 그래야지 같은 종이야. 알겠죠? 같은 종끼리는 어떻다고요? 생식이 가능해야 돼. 합체도기 가능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 그래야지 같은 종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종의 개념은 이제 현대적 종의 개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if 가정법 당나귀하고 말하고 합체 도킹을 했어. 암말과 숫당나귀. 합체 도킹 플레이 영 플레이 노세 젊으신 노세. 자, 노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거 노세. 자, 노세가 태어나면요. 이 노세는 유감스럽게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노세는 그냥 노세로 살다가 그냥 노세. 이거 노세.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노세는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종간,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종 사이의 잡종. 잡종이 좀 잡종 강세라고 해서 좀 세긴 세요. 세긴 세. 일은 잘해. 좋습니다. 그래서 노세 잡종일 뿐이지 종은 아닙니다. 같은 종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호랑이와 사자가 합체도 킥킥 했더니 타이곤이 나와. 또는 라이거가 나오고. 호랑이가 이제 수컷이면 타이곤이라고 그러고요. 사자가 수컷이면 라이거라고 그러죠. 이들도 그쵸. 종간 잡종으로서 생식 능력이 없어. 그냥 살다가 그쵸, 죽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게요. 당나귀하고 말이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만드는 생식세포는 A가 나오고 여기서는 B가 나오겠죠. 그래서 합체 도키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하고 얘는 상동염색체가 될 수 없죠. 그죠. 서로 다른 종이니까 상동염색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생식세포 만들 때 접합해서 떨어지는, 즉 생식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쪽 염색체하고 이쪽 염색체 절반, 만약에 10개고 여기가 20개다. 그러면은 여기 생식세포 5개죠. 여기가 20개니까 생식세포 10개죠. 그럼 얘는 이제 15개를 갖는다.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염색체 수는 같는데, 그렇게 같긴 같는데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같은 종이 아니니까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은 잘 일어나기 어려운 거고, 다만 이 염색체상에 있는 DNA 복제는 일어날 수 있죠. DNA 복제는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복제는 일어날 수 있어.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제된 게 이렇게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체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 있어요. 체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쇠는 발생과 생장은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얘도 그렇고요. 다만 생식세포 형성을 못해서 자손을 못 만들 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원리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종일 때는 생식세포도 형성돼서 자손도 만들고 계속 종이 영속돼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종의 영속성.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종의 영속성. 종이라 하면은 그치 영속성을 가져야 된다. 영속성을 가지려면 그치 계속 끊임없이 생식 합체 도킹 하면서 자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species 이 종의 개념이었고요. The concept of species. 자, 이런 종이 분류의 가장 하위 단계예요. 그거보다 좀 더 큰 묶음은 속, 그거보다 큰 건 과, 목, 강문, 개, 역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만 그냥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수많은 생물들이 지금 있어요. 수많은 생물들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아. 와, 빠글빠글빠글빠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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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등등 수많은 소리들을 내거나 아니면 소리 없이 그런 생물들이 있어. 야, 이 중에서 니네들 중에 나 좋아하는 사람. 와, 저요. 와. 자, 니네들 중에 진핵세포인 녀석들. 뭐야? 좋습니다. 자, 생물들 중에서 진핵세포들만 모으는 거야. 진핵세포 생물들. 진핵생물 역. 이거 도메인이죠. 도메인이라고 그래 이제 영어로는 도메인. 자, 그러면 진핵생물에서 이 진핵생물 이제 요만큼은 이제 빠졌어. 진핵생물 아닌 녀석들 빼고 이제 진핵생물 딱만 모았어. 그 진핵생물들만 모았는데 그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 즉 동물들만 모은 거야. 동물들만 딱 모았어. 동물들. 걔는 킹덤입니다. 킹덤. The Kingdom of Animal. 동물의 왕국. 다른 말로 동물계야. 자, 동물들만 이제 모았어요. 이 동물들 중에서 젖먹이는 동물들 모여라. 저요 쭉쭉쭉. 저요 쭉쭉쭉. 좋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동물들만 모였어.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젖먹이 동물들은 주로 이렇게 젖을 빨다 보니까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됐다라는 믿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젖먹이 동물들의 특징, 젖먹이 동물들의 포유죠. 포, 먹을 포자, 젖유자 해서 그렇죠. 포유. 그다음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먼저 묶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지금 분류를 먼저 해버렸어. 젖먹이 동물. 자, 동물들도 동물들이지만 등에 지지대가 있는 녀석들을 좀 모아야 돼. 등에 지지대. 그러니까 척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죠? 근데 그거 이제 그 전에 이제 말랑말랑한 거 척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척삭 동물문. 그래서 등 지지대 있는 녀석들만 모은 거야. 어양 빠조뽀. 예. 동물들 중에서 뭐 곤충 같은 거 빼고 뭐 곤충이나 뭐 지렁이나 같은 거 다 빼고 어양 빠조뽀. 예. 어류, 양서류, 뭐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것들 모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젖먹이 동물들, 포유, 강 됐죠? 그 다음에 젖먹이 동물들 중에서 이게 뭐나 소울이 있어야 돼. 소울. 영이 있어야 돼. 영장목. 그 중에서 이제 영장류들 있잖아요. 유인원 뭐 거기 영장목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 비스무리하면 이제 사람과 사람 속 사람이 되는 거야. 됐어요? 사람. 이 분류 계통입니다. 지금 이게 쫙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애초에 샘물에서의 동물 계수가 적삭돌미의 포유의 열량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대자연 속에서 외치는 거야. 자기의 분류 기준도 모르면 곤란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척삭동물문 중에서 이제 포유강이 아니라 포유류 중에서 이제 식용목으로 가는 경우 있죠. 육식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표범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고양이도 그렇고 식용목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갈라져 나가기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계통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그 분류의 예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194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개의 분류 예가 나와. 제일 위에 개. 왜? 사람보다 사자가 위고 사자보다 개가 위네. 자, 개가 제일 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핵생물역 나오죠. 동물계 나오죠. 척삭동물문. 예전에 이제 척추동물문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요.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척삭동물문이 이제 여기 대세고요. 그다음에 포유강, 그죠? 그다음에 식용목, 개과, 그다음에 to be continued, 계속. 자, 계속. 그다음에 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사자는 거기서 이제 여기 식용목에서 개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양이과로 가서 고양이 속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게 되는 거야. 고양이 속 사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들레가 나오는데 민들레 말고 마지막에 무궁화 갑니다. 자, 생물 중에 진핵생물역에 속하면서 식물계가 돼. 여기가 식물계가 돼. 이제 여기서 이제 식물계로 빠지는 거죠. 자, 식물계. 자, 식물계 다음에 종자식물문이에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 아문, 쌍떡잎 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아욱. 그쵸. 아욱. 게시코돈. 야, 우리나라의 게시코돈과 같은 꽃. 무궁화.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 아욱목이 되네. 아욱 아시죠? 아욱국 해가지고 뭐 그 국을 끓여서 먹어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생물종을 제가 한번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거 분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분류에서 종보다 더 하위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 sub을 둬요. subspecies 이런 식으로 R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래서 요 밑에 아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 밑에다 두려면 아속이 있고요. 과 밑에 아과, 아목, 아강, 아문, 아개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를 놓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종, 속, 과목, 강문, 개역으로 갈수록 분류 기준이 상위 분류 단계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할수록 하위 분류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뭐 종다양성은 당연히 커지고요. 공통된 특징은 줄어들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묶어서 가는 거니까 공통된 특징이 커지는 겁니다. 같은 역, 같은 개, 같은 문, 같은 강, 같은 목을 같은 목이면 당연히 어때? 같은 목, 오케이? 같은 목에서 같은 여러 과를 또 나눌 수 있겠죠? 맞죠? 같은 목, 그 다음에 같은 과, 같은 속, 같은 종. 그러면 이제 같은 종이 되는 거야. 비로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얘하고 같은 종이야. 얘하고 같은 종. 얘도 A종, 얘도 A종이야. 그러면 그 종은요. 같은 속에 속하고요. 당연히 같은 과고, 같은 목이고, 같은 과, 같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분류 체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같은 종 딱 있으면 지금 같은 개, 같은 역, 같은 개, 같은 문, 같은 강, 같은 목, 같은 과, 같은 속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같은 종이라는 얘기다. 알겠어요? 공통된 특징을 모아서 묶어서 이런 특징 또 묶고 해서 가장 공통된 특징이 많은 게 같은 종인 거지. 공통된 특징이 많을수록 그 특징들을 묶어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할수록 공통된 특징이 당연히 많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종이 가장 공통된 특징이 많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과야. 얘하고 얘가 같은 과야. 얘하고 얘가 같은 과야.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이 둘은 당연히 이 이상은 당연히 같죠. 같은 과니까 같은 목이고 같은 강이고 같은 문이고 같은 개고 같은 역이야. 하지만 이건 알 수가 없죠. 오케이, 다른 조건이나 다른 힌트가 단서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알 수 없어. 어쨌든 같은 과야 라고 하면 그 이상은 무조건 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같은 속인지 아닌지는 그치 제시된 다른 조건을 보셔야 돼. 그러면 야, 요 두 개를 나타내면은 유형관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겠네. 유형관계와 관련될 수 있겠네. 그지. 분류에서 유형관계를 반영하면서 진화계통이나 유형관계를 어느 정도 리를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영하면서 한번 너에게 의미가 되어보자. 너를 호칭, 너에게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그게 바로 학명이야. 학명.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개를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양한데 그걸 좀 통일시키자 얘기예요. 학명은 통일시키자 이거야. 어떤 특정한 종을 전 세계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통일시켜서 딱 그거 딱 부르면은 그거라고 알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쪽 미국에서 man, 저기 중국의 인, 일본
자, 이런 식으로 딱 사람을 부르는 게 다르잖아. 빠뜨 그러나 여기서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뭐 좋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린네가 이제 명명자, 이 분류학, 또 이제 이 분류학자입니다. 다 린네, 거의 대부분이 다 린네가 체계화 시켰죠. 이분이. 자, 이게 또 이분 이름이 린네인데 한국 분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뭐 고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고린네? 자, 양분 농담이지요. 지신가요? 네. 자, 호모 사피엔스 여기 딱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탈릭체로 써놨습니다. 이탈릭체, 그죠? 이탈릭체. 이탈릭, 릭이야, 릭. 이탈릴 아니야, 이탈릭체. 필체는 이탈릭체. 언어는 라티노. 됐죠? 그리고 앞에는 요거는 속명. 호모 속에 속하는 거야. 사람이야. 이거 사람인데 사람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람의 이제 학명인데 속명이고 요거는 예전에 이제 종명 뭐 그랬는데 그냥 이 여기 해당하는 걸 종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소명 됐죠? 그래서 요걸 둘 개를 같이 옮겨서 속명 그다음에 종소명 그리고 이제 명명자 같은 경우는 정자체를 쓰는 거죠. 정자체 써주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써주면서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약자라든가 아니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탈릭 이택 이게 이제 바뀌었었군요. 아유 부끄러워. 네, 됐습니다. 자, 내가 왜 썼을까요? 이탈릭체? 네, 좋습니다. 아까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면 속명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면 종소명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뉴오논 필체, 이탈릭체입니다. 그리고 언어로는 라티뇨.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이라는 이제 뜻이죠. 그래서 속명, 종소명, 요걸 학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명제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명 되셨습니까? 학명에서도 몇 명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을 이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명법? 이명법. 그럼 이명법이 있다는 얘기는 몇 명법이 있다는 얘기야? 삼명법. 삼명법이 있어. 삼명법. 즉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여기에 아종명이나 아니면 변종명이나 품종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종보다 하위 개념입니다. 종보다 하위 개념. 아종은 뭐 종의 하위 개념이니까 서브 개념인데 지리적인 차이가 있을 때 보통 아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인도 호랑이, 알래스카 호랑이, 아프리카 호랑이, 오스트레일리아 호랑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냥 몇 군데 없어요. 같은 호랑이인데 지리적인 차이에 의할 때 아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인도 코끼리나 아프리카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아종. 변종은 돌연변이 종을 얘기하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종이에요. 그 다음에 품종은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교배시켜서 교잡시켜서 이제 만든 종을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종보다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종은 그냥 써주시면 돼. 아종은 그냥 소문자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탈릭체로 그냥 써주시면 아종이 되는 거고요. 변종 같은 경우는 VAR 점을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품종은 FOR 점을 정자체로 이렇게 쓴 다음에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자, 뭐 예전에 이제 펠리스 티그리스라고 그랬는데 펠리스 티그리스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대세가 이제 판데라. 오케이. 판데라. 오케이. 티그리스. 알타이가.
알타이가? 알타이가? 오케이. 저는 좀 라틴어를 좀 해요. 예,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이 동물 분류학 또 식물 분류학 대학을 다니면서 제 언어에 굉장히 좀 언어를 좀 잘하거든요, 제가. 우와! 라틴어, 라틴어, 알타이가? 예, 알타이가. 이렇게 해서 속명, 종소명, 아종명까지 해서 이게 3명법이야. 그러니까 사람 명명자는 이제 생략한 거야. 없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여기에 VAR점이 있다. VAR점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변종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학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94페이지에 이 철벼가 나오네. 한국 호랑이가 나오네요. 펠리스라고 예전에 썼으니까 그냥 예전 거 한번 읽어볼게요. Felis tigris cruensis brass. 그다음에 철벼. I'm sorry.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NG 없이 그냥 가니까 편집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갑니다. 자비타 글루디노자 마츠무라. 오케이, 마츠무라. 일본 사람인 거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for sure 일반 2번. 자, 이런 학명이 있습니다. 자, A와 B는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명명자는 생략한 거야. 명명자는 생략하고. 라틴어 Charles 일반, Charles 이반. 자, 이런 학명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지금.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Charles 어떻습니까? 그렇죠? 속명이 같아. 속명이 같은데 어때요? 여기 종소명이 다르죠? 속종, 종속명이 달라.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종인 거예요. 이건 다른 종인 거야. 아시겠죠? 둘 다 같아야지 같은 종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자, 뭐 똑같은 건데요. 네. 맞나 모르겠 스펠링이. 그냥 뭐 제가 지어내는 거니까 어차피. 자, A와 B는요. 네, 이렇게 학명이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1번 Charles, 2번 Charles.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종소명이 같아. Charles, 종소명은 같은데 속명이 달라. 1번, 2번. 자,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같은 종은 아니죠. A하고 B는. 같은 종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속에 같은 종이어야 돼요. 종소명도 같고 그 다음에 속명도 같아야 돼. 자, 이런 경우는 우연찮게 뭐가 아까는 좀 전 거는 이제 같은 속이었지만 이번 거는 종소명이 우연히 같은 거야. 종소명이 우연히 같지만 서로 다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속하고 이쪽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이쪽 속에서 철수가 있는 거야. 이쪽 속에서 철수가 있는 거야. 1반에 철수가 있는 거고 2반에도 철수 있고 3반에도 철수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연히 이름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죠? 종소명 이름 요것만 같다고 해서 A하고 B는 같은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학명이 같다라는 건 요 두 개가 얘도 같고 얘도 같아야 돼요. 그럴 때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개통수가 있습니다. 라스트 개통수. 이 개통수는 숫자가 가로수 할 때 나무죠. 나무. 과거에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오다가 종의 분화가 일어나요. 종의 분화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오다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가 특징이 달라지는 두 종으로 나눠지게 돼. 두 종으로 나눠지게 돼. 자, 이쪽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제 이쪽은 안 갖고 있겠죠. 이쪽에 나타난 특징은 이쪽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두 종으로 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분기점에서 이제 종의 분화가 일어난 거고요. 그러다가 또 이건 과거야, 과거. A long time ago. 현재로 올 때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쭉 오다가 또 분화가 일어났고, 그죠? 분화가 또 일어났고, 분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화가 일어나서 이제 여기가 현재야. 현재. 그래서 여기 끝에는 이제 서로 다른 종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같은 종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다 같은 종이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른 종이 이와 같이 가지 끝에 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걸 나타내는 게 이제 개통수입니다. 생물의 유연관계와 진화의 개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분류의 목적을 충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바로 개통수고요. 이 개통수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화 개통을 따라서 어떤 생물이 누구로부터 분화되었고 누구로부터 나와서 누구하고 누가 유형관계가 가깝고 뭔지를 가장 잘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개통수에 대한 얘기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가지에 있다. 이 두 종이 같은 가지에 있으니까 이 같은 가지에 있는 이 두 종이 가장 공통된 특징이 많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특징과 이 특징. 됐죠? 네, 같은 가지에 있는 게 가장 공통된 특징이 많고 가장 최근에 분화됐을수록 멀리 과거에서 분화된 것보다 최근에 분화될수록 유형관계가 가깝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195페이지 실전 트레이닝 1번 들어갑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호랑이를 이렇게 학명을 나타냈었죠. A long time ago. I fell asleep, 린네. I fell asleep, 린네. 오, 린네. 오, 린네. 좋습니다. 기억.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속이지만 종소명이 다르죠. 예, 학명이 다르고 다른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틀렸군요. 같은 과, 같은 속이면 종속, 속이면 과, 같은 과, 목, 같은 목, 쭉 같이 같게 되는 겁니다. 같은 속이니까 그 이상은 전부 다 같게 되는 거니까 같은 과에 속하죠. 맞고 디귿. 그렇죠. 서로 다른 종이니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사람의 분류 기준인데 역시 이제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역은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5개 분류 체계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예전에 5개 분류 체계.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3역 6개니까 역이 들어갔어요. 역. 근데 과거엔 역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뭐부터 들어간다? 그렇죠. 요게 그렇죠. 개, 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종속, 과목, 강문, 개. 알겠죠? Animalia, Patafruata, Amalia, Probantes, Ometide, Homo sapiens. 라틴이요. 오케이. 고양이 한번 읽어드릴까? 고양이 소속 밝혀라. Animalia, Patafruata, Mamalia, Carnivore, Felis, Domesticus. 좋습니다. Animalia, Patafruata, Amphibia, Anura, Ranire, Rana, Nigura Maculata. 좋습니다. 라틴이요. 1번 보겠습니다. 명명자가 린네일 경우 사자의 학명은 사자는 요거 속명과 종소명 써주면 되니까 맞죠? 2번 오미니데, 펠리데, 라니데 요거 있죠? 종속 과명입니다. 과명 2번 맞고 3번 사자와 유형관계에 가장 가까운 거 이 중에서 여기까지 쭉 오다가 펠리스까지 똑같았어. 속 같은 속이야. 근데 이제 종소명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번 사람과 사자는 같은 강이지만 다른 목에 속한다. 사람과 사자는 같은 강. 마말리아 포유강인데 영장목, 식용목. 프리마테스, 까니보라. 오케이. 맞았죠? 다른 목에 속하죠. 영장목, 식용목. 개구리와 고양이와 개구리는 다른 문에 속하는 동물이다?
어디 보자. 문이 어디 있어? 종송, 과목, 강, 문. 바타브라타, 바타브라타. 이게 척추동물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척삭동물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넘겨주세요. 다음은 종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자료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학생들을 모두 골라라. 자, 현정이하고 하은이하고 하영이 3명이 나왔어요. 이 친구들이 과연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합치 도킹 하여 라이거가 태어났는데 생식 능력이 없대.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넌센스 퀴즈. 흑인과 백인이 결혼했어요. 흑인 여자와 백인 남자라고 할까요? 결혼해서 갓 태어난 애의 이빨 색깔은 뭐죠? 감독님, 이빨의 색깔이 뭐죠? 흰색. 땡! 넌센스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갓 태어난 애는 이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겠습니다. 흑인과 백인. 이 같은 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은 같은 종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도 생식 능력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으므로 사자,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이고 혼효라는 생식 능력이 있으므로 흑인과 백인은 같은 종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표범위 한번 파더라 파르스 쓰이는데 어떤 책에서는 파더라 파르스 오리엔탈리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3명법, 이건 2명법이죠. 이건 지리적인 지리의 명칭이 되겠죠. 오리엔탈리스, 동양. 뭐. 자, 표범위 한 변종을 나타낸 것 아니죠. 변종이 아니죠. 아종이죠, 아종. 그래서 아종은 지리적인 분포는 같지만 형태가 매우 차이 난다? 아니지. 형태는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지리적인 분포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과는 홍옥, 부사, 국광. 맞고 싶네 이거. 부사. 자, 품종 등이 있는데 같은 종으로 다룬다. 그렇죠. 품종은 종에서 하위 개념이, 종보다 하위 개념이니까 같은 종에 속하는 녀석이고 거기서 이제 나눠진 게 이제 품종을 나눈 게 이제 이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홍옥, 부사, 국광은 모두 염색 채수가 같고 자유롭게 교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종이다. 그렇죠. 같은 종입니다. 알겠죠? 같은 종인 거야. 품종은 달라도 같은 종인 겁니다. 사과야, 사과. 따라서 두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냐? A1에서 A1, A2가 되고, 이거 뭐야? 수학이야 뭐야 이거? A2에서 A3 되고, A3에서 A4, 2주에서 A3가 2주 했는데 여기서 A4가 되고, 이게 종분화 과정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B1, A4.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좋습니다. 자, B1이 이제, 이렇게 지리적 격리에서 여기 B1이 있었을 텐데, B2가 됐네. 이소적 종분화 일어났네, 이거. 이소적 종분화. 여기, 이렇게, 여기 또 이소적 종분화 일어났네, 이것도.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또. 여기 또 B2가 또 나눠져가지고. 아이고, 또 종분화 일어났네, 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한 지역에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다가, 자, 같은 지역이에요. A1에서 A2 되거나 A2에서 A3 나오고 이런 것들은 동소적 종분화라고 보시면 돼요.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나다가 A3가 이주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지리적 격리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이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네. 자, 이주하여 종분화가 한 경우고요. 나는 지리적 격리에 의해 종분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분화, 이소적 종분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A1부터 A4, B1부터 B4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종이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에서 주어졌고요. 기억, 가에서 A1과 A2는 지금 A1, A2, A3, A4, B1, B2, B3, B4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생식적으로 전부 다 격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생식적인 격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억 맞군요. 가에서 A3, A4의 유형관계는 A2, A4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자, A3가 가가지고 A4가 됐으니까 최근에 분화된 게 A3, A4야. A3에서 A4.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분화된 게 더 유형관계 가까우니까 니은 맞고요. 이거 나에서 B1, B2의 유형관계는 B2, B4의 유형관계
가장 최근에 나눠진 게 B2가 B4로 나눠졌어요. B2, B4.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유형 관계. 가장 최근에 분화된 게 B2, B4니까 이 둘의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B2와 B4가 더 가깝습니다. D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서식하는 민물고기 세종의 학명을 이명법으로 나타낸 표기한 것이다. 아카스라다스 그라실리스, 스카딜리스 야포리쿠스, 스카딜리스 그라실리스, 스쿠알리도스 그라실리스, 슬로비디오 라티뇨르 스쿠알리도스 야포리쿠스. 오케이. 기억. 물개와 김몰개는 같은 과에 속한다. 몰개, 김몰개, 스쿼르디, 스쿼르두. 같은 속이기 때문에요. 같은 과입니다, 당연히, 그죠? 네, 맞고요. 가시납제리는 김몰개와 같은 종이다. 같은 종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하고 이거 둘 다 같아야 되는데 그게 없죠. 우연히 그라슬리스 종소명이 같을 뿐이지 속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틀렸고 디귿 몰개와 김몰개는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몰개, 김몰개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게 되고요. 라스트 6번. 자, A와 B 사이에서 D와 E가 태어났대. 그리고 D와 E 사이에서 F가 태어나고 A와 C 사이에서 GH가 태어나고 GH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다. 자, 이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합치 토끼 D와 E. 자, 이건 뭐 동물이니까 이해합시다. D하고 E가 또 합체 도킹한데 합치 토끼 그랬더니 F가 태어났대. 자, F. 오케이. 근데 A와 C 사이에서 G하고 H가 태어났대. A와 C 합치 토끼 태어났는데 G하고 H가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데.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얘네 둘은 생식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종간 잡종이 되는 거예요. 종간 잡종이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종이 됩니다. 서로 다른 종. 같은 종이면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이쪽은 이 자손들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니까 그죠? 같은 종이 되는 거죠. 생식 능력이 있으니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같은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종이 되는 거야. A, B, D, E, F는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C는 아니고요. 됐죠?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고 G하고 H는 잡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와 B는 같은 종이면 그렇죠? A하고 B는 같은 종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구성은 같을 수 없죠. 왜? 유전자는 어차피 차이가 나죠. 그죠? 유전자 차이가 같은 종이더라도 유전자 차이는 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라지 A, 스몰 A야. 그럼 얘는 뭐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와 C는 교배가 가능하므로 같은 종이다. 틀렸어요. 교배가 가능하지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ADF의 학명을 이명법으로 나타내면 같다. 그렇죠? ADF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학명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A, B, D, E, F는 학명이 다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의 개념과 분류 단계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통수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